올해로 3.1운동 103년째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탈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지역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이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30대 워킹맘으로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시진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건설 현장마다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자 채용과 관련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신규 환자는 모두 3,84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592명, 충주 718명, 제천 118명, 단양 75명, 음성군 355명, 괴산 81명, 진천 352명, 증평 230명, 보은 63명, 옥천 136명, 그리고 영동 125명 등입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75,853명, 누적 사망자는 1명 늘어 163명입니다. 보통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되죠. 사실 독립운동가 중에는 남성 못지않게 여성도 많지만 이들에 대한 재조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잊혀진 여성 독립지사들을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1919년. 집집마다 독립선언서를 돌리고 앞장서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던 충주 출신의 어윤희 열사. 결국 일본 형사에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 1주년 옥중투쟁까지 벌였지만 광복 후 1995년에서야 그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채호의 아내로 유명한 박자혜 애국지사는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연락책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저도 역사적으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남자분들만 많이 알았지 여자분들은 잘 몰랐거든요. 조국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연미당 애국지사는 독립운동가 엄황섭의 아내이자 연병원의 딸로 더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독립운동가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그곳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청주 출신으로 17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해 한국 광복군으로 활약한 신순호 열사도 자랑스러운 충북의 애국지사입니다.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 561명 가운데 여성 유공자는 16명, 2.85%에 불과합니다. 남성 독립운동가 중심의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독립자금을 모아줬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4년 전부터는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지만 구체적인 여성들의 독립운동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일제 재판 판결문 등 그 전수조사를 통해 보니까 약 461명이 추가 서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찾았는데 추가 포상이 가능한 분이 몇 분 더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밀한 자료조사가 더 시행이 돼야 되고. 자신을 내던져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찾고 기억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 목숨과 가산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것은 후예들의 당연한 몫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추모비는 햇빛이 들지 않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독립운동가가 나고 자란 곳은 안내문 하나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의병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장충식, 장익환 선생이 나고 묻힌 단양.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부터 대를 이어 제천과 단양에서 일제에 맞섰습니다. 이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비석. 그런데 공원 한 구석, 볕이 들지 않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끼가 들어찰 정도로 습한 곳입니다.
애초 공원 위쪽에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옮겨진 겁니다. 너무 고생을 했어. 우리 고장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한갑이 지나셨어. 새로 지금 거리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다 이제 세웠던 건데. 비석이 있던 자리에는 분수대와 학술대회를 기념하는 구조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후손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옮긴 건데 10년 넘게 제자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병 전적질 해가지고 답사를 이쪽에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오가요. 그 의병 그 묘비를 좀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 좀. 독립운동가의 자취를 홀대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해 독립장을 추서받은 정태희 선생이 태어난 곳은 안내판도 없이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의열단 단원으로 일제에 투쟁하다 광복 후 이념 논쟁에 휘말려 투옥된 홍가륵 선생이 희생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청주 도장골 유해터가 벌목공사로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1895년부터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보존, 관리되고 있는 곳은 178곳 중 62곳에 그쳤습니다.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복원해서 역사의 그 귀한 자료로 어떤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좀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은 세워서 오롯이 현 세대의 몫인 기억을 남기는 일, 무관심 속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대 워킹맘으로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시진 후보의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을 그냥 내주진 않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시진 후보. 30대 정치 신인이자 5살 아들을 둔 워킹맘으로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약에서도 육아, 영유아 관련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이 중에서도 입법과 관련해 첫 번째로 꼽은 공약은 영유아 놀 권리 보장법. 유아를 상대로 과도한 인지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그 교육이 인지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산후 조리원 확충 등 출산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고 구도심 청년 주거 공간 확보, 청년 창업 특구 지정 등 청년 공약도 내놨습니다. 구도심 청년 주거 공간의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과 충북교육감 정책 비서를 지낸 만큼 공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상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도 또한 무소속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으로 또 교육 정책 전문가로 김시진 후보가 충북의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건설 현장 일자리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일하게 하자는 내용의 조례까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앞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 충북 지역 조종사들이 일감을 달라며 넉 달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세대를 다른 지역 조종사들이 운전하고 있어 충북 조종사들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역에 이제 노동자를 현장에서 같이 일하자는 것이죠. 그분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있는 저희 조합원들이 그만큼의 이제 고용의 창출이 어렵다는 거죠. 인근의 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펌프카 기사 노조원들이 최근까지 일주일 넘게 농성을 벌였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투입되는 펌프카 세대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원정 장비라며
충북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야 겨우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교섭은 계속 받죠. 우리 지역장비를 써달라고 처음부터. 근데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한 거죠. 한 달 정도 여유를 줬는데도 답이 없어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업체도 할 말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청주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건설 현장에서 지역 노동자와 장비를 쓰도록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업체가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 법의 경계를 넘어 공사 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생존을 위한 현실 투쟁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개별 사업장에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그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죠.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채용 강요로 보고 처벌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은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7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발표한 지난해 충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69.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0.7%포인트 내려간 2.5%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도 1.2%포인트 낮았습니다. 노동부는 60대 이상의 고용률 증가를 주도했고 또 구직 단념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모두 1,272건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063건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000여 건을 유지하던 개인 파산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실직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충북 학부모의 절반은 새학기가 당분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열린교육포럼이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수업 방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4%가 전면 원격 수업을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분 등교 25.8%, 전면 등교 23.8%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83%로 대다수였고 학교 자율 결정을 확대한 현재 방역에 대해서는 찬성 50.4%, 반대 49.6%로 비슷했습니다. 충북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월의 주택 통계를 보면 충북의 주택 매매는 1,804건으로 1년 전보다 46.7%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5년치 1월 평균 거래량보다도 17.7%가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도 4,200여 건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충북에서 친환경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8,194대로 1년 전보다 111%가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부산, 전북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소차는 332대에서 959대로 늘어 189%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차도 9.1%인 2천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지방 소멸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가 68.4%로 못 느낀다 31.6%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으로는 인력 확보 50.5%, 판로 개척 14% 등의 순이었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55%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진천군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진천군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와 분쟁 조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청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2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27점 상승했습니다. 한편 생활용품 구입은 대형 할인 매장과 아울렛이 49.8%로 가장 많았고 영화나 공연 등 문화행사를 관람한 시민은 30.3%에 그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6.8%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천시가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할 팀을 신설했습니다. 제천시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중대재해 대응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해 처리하게 됩니다. 또 산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과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단양군의 재정 자립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의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재정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재정 자립도는 12.69%로 지난해보다 4.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전국 20개 유사규모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올해 단양군의 세입 예산은 수해복구 예산이 빠지면서 지난해보다 671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